다음 문제는 반응 메커니즘과 경로에 따른 에너지 변화 과정이 어떻게 될지를 설명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로 크게 나뉘죠. 1번 문제는 뭐냐면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는데 자연 분해되는, 그냥 과산화수소가 알아서 물하고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과 관련된 문제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과산화수소가 뭐 생명체 내부 그 세포에서 캐탈로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만났을 때 그때 걔가 분해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과정에서의 자연분해 과정의 에너지 도표가 요건 문제에서 기존 제시되고 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요런 그림상에서는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응 중간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뭐만 하나가 나타나냐면 요런 상태, 바로 전이 상태라고 부르는데, 이 전이 상태는 반응 메커니즘상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바로 반응물, 생성물, 반응 중간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에너지가 고점인 상태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이 상태에서는 그 물질이 다시 반응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생성물로 돌아갈 수도 있고 하는 그 경계에서의 상태를 바로 전이 상태라고 부르는데, 그 반응물에서 전이 상태까지 넘어가게 되는 이 에너지, 이게 중요하죠. 이 에너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그 유명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케이스 1의 단일 단계 반응에선 지금 활성화 에너지를 EA1번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반응물인 과산화수소에서 바로 에너지적인 고점인 전이 상태까지의 에너지 차이, 그것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했고, 그것을 지금 EA1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응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응물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얻어서 이 에너지 고점인 전 상태를 넘어야 생성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반응 메커니즘의 그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케이스 2에서는 뭘 활용하게 된 겁니까? 이런 식의 효소를 활용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짜잔, EO라고 하는 뭐가 등장하게 됩니까? 반응 중간체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반응 중간체가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그 덕에 이압 에너지적인 고점인 전이 상태는 몇 가지가 나타납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죠. 그럴 경우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두 단계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응 중간체가 없었던 케이스 1에서는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하고, 반응 중간체 하나가 나타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두 단계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두 단계 반응 속에서도 뭐가 규정이 되겠습니까? 직전 단계의 어떤 상태로부터 이렇게 에너지적인 고점의 에너지 차이인 활성화 에너지가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 두 단계 반응에서는 활성화 에너지도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반응물에서부터 전이 상태까지 해당하는 첫 번째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 중간체가 나타나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전이 상태까지의 활성화 에너지 차이인 두 번째 활성화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걸 각각 EA 2번의 A, EA 2번의 B라고 두었습니다. 2번은 앞선 문제 캐탈라이즈가 나오는 2번 문제에 대한 어떤 표현이고요. 그게 과정 A, B 두 과정으로 나뉘었죠. 그래서 그 각각 그 과정에 대한 표현 A, B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제시되어 있는 케이스 1의 단일 단계 반응에 대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에 대해서 케이스 2에서 중간체가 나타나는 상황에서의 에너지 변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문제가 끝난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뭘까요? 바로 에너지 도표상에서 이렇게 도입하였던 활성화 에너지 있죠. 요 활성화 에너지 있지요. 요 활성화 에너지 있지요. 이들 사이에 대소비교입니다. 분명 교수는 이걸 물으려고 할 겁니다. 이때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은지를.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뭐 때문입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그 반응은 빠릅니까? 느립니까?
느리죠.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그 반응은 빠릅니까? 느립니까? 빠르죠. 자, 1번에서는 효소를 썼습니까? 효소를 안 썼습니까? 효소를 활용하지 않는 그냥 자연분해 반응이었죠. 자, 그런데 몸속에서는 왜 캐탈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과산화수소가 생체에서 생기게 됐을 때 가만 내비두면은 되려 그 세포를 공격해서 생명체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 생기는 과산화수소는 없애줘야 되는데 세포에 위협적이니까 빨리 없애줘야 되겠어요? 천천히 없애줘야 되겠어요? 빨리 없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효소를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명체가 바로 자연 분해보다는 더 빠르게 과산화수소를 분해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연 분해 과정보다는 효소를 썼을 때 그때 반응 속도가 더 빨라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다가 활성화 에너지는 이 단계에서가 더 작아져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반응 속도가 느리면 활성화 에너지가 커지고 그 다음에 반응 속도가 빠르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진다고 했죠. 그걸 보여주는 수리적 관계가 뭡니까? 바로 아레니우스 관계식입니다. 자, 아레니우스 관계식은 뭐냐면 K가 뭐예요? 속도 상수죠. EA가 활성화 에너지죠. 그 둘을 연결해주는 논리입니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속도 상수는 작아지죠. 역으로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면 속도 상수는 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효소를 사용하지 않는 자연분해 과정은 느릴 것이고 효소를 사용하는 생체 내에서의 분해 반응은 빠를 테니까 빠를수록 속도 상수는 더 큰 거고 속도 상수가 더 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더 작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캐틸레이즈를 사용하는 2번에서 A단계와 B단계가 있죠. 그러면 A단계하고 B단계를 보시면 속도 상수가 각각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10의 6승이고 10의 8승이니까 속도 상수가 어디가 더 큽니까? 이쪽이 더 크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 속도 상수가 더 크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수리적 관계에 의해서 활성화 에너지는 더 작아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케이스 1 단일 단계 반응, 케이스 2 두 단계 반응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외에 그래서 나타나는 활성화 에너지의 대소 비교까지 이렇게 완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앞서 중간체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니죠. 맞잖아요. 지금 반응물은 과산화수소고 생성물은 물과 O2인데 중간체는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녀석은 처음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처음에 없었죠? 갑자기 나타난 다음에 최종 상태에서는 사라지는 게 바로 중간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효소도 반응 메커니즘 상에서 양론적으로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특징을 갖는 게 효소의 성격입니다. 바로 효소가 이런 성격을 갖는다는 걸 충분히 발표하고 논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 효소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닙니다. 반응물은 지금 보시다시피 과산화수소고 생성물은 물과 O2잖아요. 여기 있는 이 키틀레이즈라고 하는 효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반응물도 아니고요. 생성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반응 중간체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효소는 어떤 또 다른 특징이 있냐면 바로 효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반응 메커니즘과 반응 속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효소가 없으면 단일 단계 반응의 반응 속도가 느렸잖아요. 지금의 이 경우. 그런데 그 효소의 등장으로부터 단일 단계가 두 단계가 되고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변화가 생겼죠. 그리고 이 효소의 또 다른 성격은 효소는 처음부터 있습니다. 효소라는 건. 아까 반응 중간체는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있었어요? 처음에 없었어요? 처음에 없다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효소는 처음에 있어요. 처음에 있는데 반응이 끝나고 나면 질량이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이게 바로 효소의 특징입니다. 반응 메커니즘 연구에서는 반응 중간체와 효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수 입장에서는
효소의 정의가 뭔지, 중간체의 정의가 뭔지를 언제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도 겸사겸사 반드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